내일장 미리 보기입니다.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양대 지수가 1% 상승한 이후에 오늘은 다시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 장중에 계속 이뤄졌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20거래일째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의 수급은 아직은 좀 불안합니다. 내일장을 구성할 국내 변수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내일 예정된 이제 국내 변수 중에서 그 한국은행 금통위와 그리고 6월 만기일 이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통위 경우에는 이제 이 기준금리 변경, 변화 여부가 이제 중요한데요. 그간의 이 한국은행 통화정책 기조로 이제 미루어 봤을 때 이 시장에서는 이제 13개월 연속 동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갈수록 이 내수 경기 심리 빠르게 좀 위축되고 있고 또 가파른 이제 원화 강세로 이 대외 경기마저 이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경기 부양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한은에 기준금리 인하 조치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좀 주장이 좀 설득력 더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ECB가 이제 경기 부양과 그리고 저물가 환경 타개 위에서 좀 기준금리 인하 카드 꺼내 들었고, 그리고 중국 역시 이제 지준율 인하, 어떤 선별적 인하 통해서 이러한 어떤 흐름 변화에 좀 동참했다라는 점에 좀 한국은행도 좀 깜짝 인하 가능성 좀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는 있겠는데요. 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최근 호재가 전무한 어떤 증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 기준금리 인하가 나온다라면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어떤 역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경우에는 시장은 2,000선 안착 넘어서 박스권 돌파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흐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기일 변수의 경우에는 최근 아무래도 이 스프레드 환경 좀 고평가 국면으로 전환했다라는 점에서 좀 외국인 선물 매도 가능성은 좀 낮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일 충격 가능성은 그렇게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증시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간혹 내비쳐 주시거든요. 새 총재가 나타나고 나서, 선출되고 나서 계속 그런 얘기들 간간히 나옵니다. 오늘도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고요. 해외 변수, 내일장 어떤 게 영향력 있을까요? 소소한 매크로 지표보다는 환율 변수가 아무래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그리고 특히 국내 금융시장의 화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2 부양책 발표 이후에 이제 유로화는 좀 약세 전환했고요. 이에 이제 달러화 역시도 약세 추세에서 벗어나면서 좀 강달러 반전을 좀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이 원화 강세 압력 완화시킬 수 있는 환경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문제는 최근 원화 행보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좀 강력한 수준의 어떤 강세 행보 이거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부담인데요. 그러니까 사상 최고 수준의 이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있고, 또 여기에 외국인 주식 순매수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세 압력은 구조적으로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 등의 어떤 환율 추세를 되돌릴 만한 다른 모멘텀이 전무한 상황이고, 또 정책 당국의 시장 개입 여지도 미국의 어떤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선들 고려했을 때는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가 디플레이션 내지는 디스인플레이션까지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원화 강세는 한국 경제의 지금 레벨에서는 결코 이롭지 않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낮춰서라도 추가적인 원화 강세 여지를 제한하던가, 아니면은 내수 부양을 통해서 수입을 늘려서라도 경상 흑자 규모를 좀 줄여가는 어떤 그런 변화가 시급한 시점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내일 증시 또 이벤트 데이입니다. 만기일도 있고 금통일도 있고요. 어떤 전망이 나올까요?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겠습니까? 예, ECB와 이제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 변화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유동성 환경 상당 부분 개선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로존 경기 회복세는 이제 한층 더 빨라질 수가 있고, 중국 역시도 정부가 어쨌든 팔 걷어붙이고 나섰다라는 점에서 좀 최악은 좀 피해갈 수 있는 힘은 좀 확보한 거 아니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매크로나 뭐 어떤 유동성 변수는 긍정 요인이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우리 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외국인 순매수 지속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취약한 이 내수 경기 모멘텀에 뭐 워낙 강세,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뭐 별다른 정책 동력이 나타나는 어떤 환경도 아닌 이런 상황은 결국 펀드 환매로 대표되는 이 국내 투자자들의 어떤 부정적인 투자 심리, 뭐 이런 부분도 연결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좀 부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뭐 정리를 해보자면은 해외 쪽 긍정 요인과 그리고 우리 내부의 부정 요인이 어떤 맞서고 있는 국면이고, 이러한 상황은 2분기 이후에 어떤 기업 실적 변수가 좀 정말 폭발적인 어떤 개선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결국 박스권 행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2,000포인트 사이에 둔 어떤 매매 공방전 단기적으로는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의 주 추세는 어떤 빠른 순환매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참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평가하고요. 중장기 관점으로 오히려 좀 시선을 돌려서 뭐 인덱스 플레이보다는 뭐 구조적 성장주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관심 확대 필요하고, 저희는 뭐 지배구조 변화 관련주나 뭐 아시아 소비 시장에 어필하고 있는 뭐 그런 우리 대표적인 화장품, 패션, 음식료 이런 쪽들, 그리고 우선주 등의 이 주주 친화적 재무정책 변화 수혜주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권 전문가 100%가 내일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깜짝 금리 인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였습니다.